그러니까 요즘 국정원 또 개편한다 난리죠. 그리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요. 사드 문제 중국에서 삼부를 실천하라 하고 매일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외교가 어떻게 돼서 이런 경우를 당하느냐 이거 한번 또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중국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같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무사령부 적폐니까 적폐청산 차원에서 없애버린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없애고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새로 개편해서 강화시킨다는 것인지 아직은 모르죠. 그런데 만약이죠. 만약인데 이 기무사나 이런 국방부 직속 기관을 그냥 해체해가지고 전투부대 만들어버리고 그걸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이 그야말로 눈이 없는 군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없는 군. 기무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군사 보안, 이 보안을 지키고 방위 산업 보안하고 방위 산업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어떤 무기를 만들고 뭐하고 이런 것이 새나가면 안 돼도 비밀이 적한테 새나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방첩 수사 그러니까는 첩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군에 관한 그리고 대간첩 업무 간첩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이라고 간첩 침투 안 하겠습니까? 또 군하고 연관된 그런 기관에 간첩 침투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대테러 업무 테러를 미리 감지하고 막아야 될 그런 업무 이런 게 이제 기무사에서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무력화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기무사가 활동하는 과정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럼 그런 거 이제 고쳐가면서 해야죠. 고쳐가면서 하지 뭐 조금 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두를 부셔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비유하자면 뭐가 됩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국정원이나 기무사를 강화해야 될 시점입니까? 아니면은 약화해야 될 시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약했어요. 사실. 그동안에 강했던 게 아니라 약했다고 봐집니다. 물론 활동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게 활동하는 것 하면 그것도 잘하는 거라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없어지면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이 전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군대가 있어도 정말 눈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사시 현실의 정보를 잘 이렇게 규합해 가지고 거기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옳은 판단을 해 가지고 작전에 반영하고 이럴 때만이 그 수백만 군대가 힘을 쓰는 것이지 총포 화약으로만 가지고 이 군대가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현대전에서는. 그리고 북한을 보십시오. 요즘 킬체인을 많이 하잖아요. 킬체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여기서 먼저 타격하겠다. 이것이 킬체인이거든. 그것은 미사일로 하든지 전투기가 가서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눈이 하는 겁니다. 눈. 정보력이. 그러면은 저 공중에서는 정찰 위성이 감시를 한단 말이요. 그런데 발사는 이동 발사대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감시 안 하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시간 감시를 하려면 정찰 위성이 대형 이런 것도 12기 이상이 공중에서 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찰 위성이 지구를 도는 그 횟수가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나가면서 그 지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지나가야 되거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기의 정찰 위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소형 정찰 위성을 띄우는 것. 소형이란 것은 뭐 길이가 10cm, 20cm 미만을 소형이라 합니다. 이런 것을 다중으로 촘촘히 많이 띄워 가지고
실시간 감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안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부분 정찰 이런 거 이제 정찰기가 또 날라서 하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보고 그럼 그렇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눈의 정밀도가 중요하죠. 그 카메라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거단 말이에요. 그냥 카메라가 무조건 카메라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천후로 해야 되거든. 거기다가 그 밝은 정밀도가 점 하나가 10cm짜리냐 점 하나가 1m짜리냐 이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정밀해야 돼. 그럼 그 정밀한 것을 정보를 수집했단 말이에요.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그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것도 오래 노하우가 쌓이고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휴민트, 사람이 직접 이 정보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측근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휴민트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정확한 정보는 거기서 나온다 그래요. 정확한 정보는 이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국정원이다 기무사다 이런 데 또 역할이거든. 이 은밀하게 하는 그 눈 이것을 한국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 정도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을 받는다든가 그 목표로 삼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저 정도는 해야지 하는 거 이렇게 삼고 발전을 시켜 가야 되는 곳이 우리나라의 이제 첩보기관들이다 이 말이 정보기관. 자 그런데 그나마도 이런 게 약화된다면 참 그건 큰 문제가 되죠. 현 정부 들어서 이런저런 조치들이 이런 첩보기관 정보기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환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정말 약화되고 맥을 못 추고 엉망이 돼버린다 하면은 이건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좋아할 거예요? 약화되면 여러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간첩이나 자익사범이 좋아하겠죠. 그런 눈이 약화되면은. 그리고 김정은 좋아하겠네요. 자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북한의 대남 공작부가 해체된다. 다 드러난다 내부가. 그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또 흔히 그 테러 늘 했던 정찰국 연평도 어디고 사고 치는 게 다 정찰국에서 했으니까 그 정찰국이 또 해체된다든지 뭐 내부가 드러난다 하면은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참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죠. 설령 그것을 강화하고 더 좋게 하려고 한다 할 때 이제 국민이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믿고 안심해도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 국민이 안심을 하지 못할 것이고 우려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것이 쌓일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논란 이런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드 문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29일 있었죠.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쁘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알아서 이제 하게 되는데 뭘 알아서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상 봉쇄 그리고 또 우리가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원유 완전히 잠가라 이걸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제 중국도 거기서 이제 머뭇거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 이제 국방 관계, 군사 작전 이런 거 이제 협의를 안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나 어떤 무엇이 일어날 때 양국이 어떻게 대처할까 서로 이제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런 시점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거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6.25 참전 16개국 유엔사 소속입니다. 16개국 그 회원국들 모집한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16개국 참전국을 같은 테이블에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명분을 확보하고 지지 세력의 힘을 모으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사드 문제 왜 중국이 한국에 매일 압박을 가하는가 그 까닭이 뭐냐
이거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사드 그렇지 않아도 계속 말이 많아요. 자, 이 사드 중국에서 연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그 동안에 협상을 하고 뭐 잘 때니 많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유커들을 한국에 보내니 많이 뭐 그렇게 좀 대자에 풀린 듯. 그러나 이제 완전히 안 풀었다 이러면서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 매일 터뜨리는 거예요. 매일 압박을 하는 게 막 쥐 흔들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삼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삼불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 거. 그리고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게 MD죠 보통. 이제 일본은 가입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참여 불가. 이것을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계속 압박을 넣어요. 거기다가 또 일한 제안하는 거죠. 이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 일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이제 변명이랄지 실제랄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 줬을 따름이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확인해 줬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 뭘까요? 뭐로 확인해 줬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 안 한다. 그것은 뭐 얼마 전에도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미 군사동맹은 해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참여 안 한다 했으니까 그거 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또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안 하겠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했으니까 그거 우리가 입장을 반복했던 거다 이 말인가 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구 안 했어도 우리가 했던 거다 이 말인가 봅니다. 또 실제 그렇게 지금까지 말을 해왔어요. 이번에 배치도 안 한다 하다가 부랴부랴 그거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이미 들어온 거라 배치한 거 아닙니까? 터 닦아놓고 이제 추가 배치란 것은 사드를 지금 1개 포대만 지금 배치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2개 포대, 3개 포대 이렇게 배치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1개 포대로 되겠습니까? 1개 포대로는 안 되지. 1개 포대는 바로 그 근방에 아주 핵심만 방어할 수 있지 그 나머지 방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역을 방어하려면 3개 포대에서 4개 포대가 돼야 된다. 이건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3, 4개 포대가 우리나라에 배치돼야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 서울 같은 데 수도권이라든지 또 그 근방에도 군사시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보호하려면은 3, 4개 포대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알겠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 앞으로 이 아카데미아 3개, 4개 포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안 할 테니까 걱정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교적으로 장관이 약속한다. 정부에서 약속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놓으면 또 저쪽에서 왜 약속 안 지키냐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외교상으로 그래 하면 안 된다 봐야 되고 또 카드란 것은 항상 뒤에 남겨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3개 4대 포대가 필요하다 해도요. 우리가 6개 7개 포대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상하다 보면은 그래 알아서 우리가 3개 포대만 배치할게 양보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거지요. 물건을 사고 팔아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흥정할 때 그랬어요. 10,000원 받으려 하면은 12,000원 불러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깎으니까. 그럼 못 이긴 척하고 겨우겨우 깎아줘 가지고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시간 낭비죠. 그래서 지금 정찰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외교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미리 내가 앞장서서 알아서 앞으로 이제 추가 배치 안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안 되고 언질 줘도 안 되죠. 강 장관은 그렇게 한 것뿐이지 뭐 다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안 맞다니까요. 안 된다 그 말이 그렇게 하다면은 MD 이거는 이제 일본 같은 데가 미국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 미사일 방어 체계돼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이걸 하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죠. 그거는 단일 어떤 국지적인 게 아니고 전방위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제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해 보겠자 하면은 MD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또 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보.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미사일이라든가 그 움직임을 낱낱이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 훈련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뭐 저 공중에 정찰위성 뜨고 정찰기 날라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레이더 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D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현 정부가 3D 이제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만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상의 미래의 적, 어떤 적은 중국도 내부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나간다면은 MD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거예요. 중국하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들어가 놓음으로써 중국하고 우리가 충돌을 안 하게 됩니다.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니까요. 강해야 전쟁은 예방되고 평화가 보장됩니다. 약하면 바로 그 자리에는 전쟁이 따르고 구속이 따라요. 그럼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하고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같이 MD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또 미국이란 나라가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고, 또 더구나 그런 경우는 우리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사드란 방어망도 있을 수 있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공격 무기라든가 방어 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이것도 일본하고 안 한다 이제 했는데, 이것을 아마 중국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인데 왜 중국에서는 날마다 삼부를 실천해라 하냐 이거죠. 아직 추가 배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삼불 속에 있는 것도 그러면 뜯어내라 그 말인가요?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중국의 항구15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보면 그 배치돼 있는 거 철수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어떤 언지를 주고 어떻게 서로 대화가 됐길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항구15는 그 관영입니다. 그거는 중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해도 돼요. 그 신문은, 언론은.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것도 뜯어내야 된다는 의미로 많이 말을 하거든. 아니 그렇게 지금 당장 무슨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중국 정부는 압박을 하느냐 이거죠. 걔네들도 작전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서 이 삼부를 안 한다 해놓고는 또 해버릴까 싶으니까, 왜 북한에서 이번에 미사일 쐈잖아요. ICBM. 이러면 이제 자극받아 가지고 또 포대를 2개 포대 3개 포대 4개 포대 갖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쐐기 박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또 점점 이러다 보면 한미일 정말 군사동맹 할지도 모르겠다. 또 저러다 보면은 MD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우려가 돼가지고 자꾸 압박을 할까요?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무튼 숨도 못 쉬게 압박을 해요. 숨도 못 쉬게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포를 놓고 있지요. 지금 유커들 가지만 유커들이 싫어할지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또 막아버리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또 언제든지 제재 압박 도로할 것이다 하고. 거기다가 지금 롯데 그쪽에는 계속 제재를 가합니다. 왜? 롯데에서 땅 빌려줬다고. 땅 교환했다고. 저 성주 지금 현재 사드 배치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롯데 골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데는 이제 밉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 핵에 그렇게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방어를 해주고 또 중국 기업들이 전부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입안은 못 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뭐 제재를 하니 마니 하고 중국 정부를 짜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 정부에서는
입도 빵긋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그런데 중국 보세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핵이 없는데 사드를 배치했겠습니까? 핵이 없으면 사드 배치할 일도 없어요. 그럼 사드 배치를 하게 한 쪽이 누굽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중국이에요. 북한 핵이 저렇게 되도록 또 방치하고 지원하고 막아주고 한 것이 중국이니까. 유엔에서도 항상 막아준 게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미국이 막아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결국은 북한 핵무장에 책임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렇게 해놓고 한쪽에서 한국이 우리도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배치를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걸고 넘어진다는 거, 이건 적반하장도 너무 적반하장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 사드 배치, 그리고 기업이 그 땅을 그쪽으로 바꾸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을 그냥 죽이겠다 하고 어떻습니까? 속이 좁아도 엄청나게 좁고 대국이라 할 수가 없어. 중국은 이 수준이, 중국은 더불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은 강대국만큼 자유, 민주, 평등, 인권 이런 사상이 같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중국은 그걸 너무 못 따라가요. 이제 나라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강하고 이건 인정할 수 있는데 너무 수준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모두 압박한단 말이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은 주변 나라를 전부 압박하고 다 다투고 있어요. 뭐 필리핀 그쪽도 말할 거 없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어디 어느 나라도 전부 압박을 해. 바다를 전부 자기 거다래요. 필리핀 앞에 있는 섬도 다 자기 거라라 그런다니까. 이렇게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지금 중국에 대항하려는 조짐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협의체, 나토 비슷한 거 이런 데 아마 이제 가입되고 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중국 때 그 협의체 이와 같이 이제 그리고 이제 협의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북한 바다 해상 봉쇄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이 곧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미사일 발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선 조금 더 있다 보면 북한 상공에 비행금지 설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비행금지 설정. 그러나 일단은 이제 해상 봉쇄 이것은 기본 코스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해상 봉쇄하고 또 이제 중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미국이 협의하면 중국 쪽에서는 원유로 완전히 틀어막는다든지 이제 이 정도 수순으로 가야 이제 압박을 한다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 뭐 바다만 막아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육지로 통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의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 국방계통 인사들이 모여서 또 의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북한의 유사시, 급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협의가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을 것이고 더 나가다 보면은 북한에서 그럼 굴복할까요? 또 반발한다 이거예요. 그럼 7차 핵실험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이제 정말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중국에서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흘러나옵니다. 중국 쪽으로 향하는 데를 방벽을 쌓아가지고 중국 쪽으로 전파 그러니까 아예 들여다보도 못하고 못 가게 해라. 이런 뭐 요구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응? 방벽을 쌓아. 참 이거는 그 정도 요구한다 하면은 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이 나라로 인정도 안 한 겁니다. 그 정도면 그렇게 한 말이 실제라면 이제 실제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믿고 싶은데 만약 그것이 정말로 그렇다면은 그것도 중국 정부의 어떤 방침 뜻이라면 그 정도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 나라에 그런 식으로 한다 해보세요. 베트남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일이 무기 배치한 것도 방향을 요리 틀어라 저리 틀어라 거기는 막아라 이렇게 돼보세요.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하고 어떤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딱 멀어만 져보세요. 지금 정도에 딱 멀어지면 한국은요 지나가는 꽁돌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볼 때 어떤 대접 받을지 상상해집니까? 그럼 북한에서 한국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정도? 저 면장 정도 취급하겠죠. 면장. 아무튼 간에 어떤 대접을 받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면 돼요. 그러면 한국이 어느 쪽에 서야 되겠는가 답이 보일 거예요. 우리 국민들. 이건 좌우를 떠나서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좌파 쪽이 좋다. 나는 우파 쪽이 좋다. 국민들이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성향이 정치. 나는 현 정권이 좋아. 현 정권이 싫어. 다 이 국민들이 이게 갈라집니다. 자, 그럴 때 그걸 떠나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 중국 쪽에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상을 해봐요. 미래. 미국하고 가까워져 있을 때 불편한 점도 엽전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무리 친해도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불편한 점만 보지 말고 더 큰 걸 봐야 돼. 그걸로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니까. 어디에 서야 안전하겠는가? 어디에 서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 중간에 그럼 어정쩡쩡하게 이쪽도 좀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편리하죠. 그렇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그건 양쪽으로부터 바로 발로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평상시 평화로울 때 내가 힘을 꽉 가지고 능력이 있을 때는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이 좀 딸리고 상황이 이급할 때는 절대 그 방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방식은. 외교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빵빵할 때는 이쪽 저쪽 다 친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쪽 저쪽 하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굴복할까요? 또 반발한다 이거예요. 그럼 7차의 핵실험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이제 정말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중국에서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흘러나옵니다. 중국 쪽으로 향하는 데를 방벽을 쌓아가지고 중국 쪽으로 전파 그러니까 아예 들여다보도 못하고 못 가게 해라. 이런 뭐 요구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응? 방벽을 쌓아라. 참 이거는 그 정도 요구한다 하면은 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이 나라로 인정도 안 한 겁니다. 그 정도면 그렇게 한 말이 실제라면 이제 실제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믿고 싶은데 만약 그것이 정말로 그렇다면은 그것도 중국 정부의 어떤 방침 뜻이라면 그 정도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 나라에 그런 식으로 한다 해보세요. 베트남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일이 무기 배치한 것도 방향을 요리 틀어라 저리 틀어라 거기는 막아라 이렇게 돼보세요.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하고 어떤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딱 멀어만 져보세요. 지금 정도에 딱 멀어지면 한국은요 지나가는 꽁돌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볼 때 어떤 대접 받을지 상상해집니까? 그럼 북한에서 한국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정도? 저 면장 정도 취급하겠죠. 면장. 아무튼 간에 어떤 대접을 받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면 돼요. 그러면 한국이 어느 쪽에 서야 되겠는가 답이 보일 거예요. 우리 국민들. 이건 좌우를 떠나서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좌파 쪽이 좋다. 나는 우파 쪽이 좋다. 국민들이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성향이 정치. 나는 현 정권이 좋아. 현 정권이 싫어. 다 이 국민들이 이게 갈라집니다. 자, 그럴 때 그걸 떠나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 중국 쪽에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상을 해봐요. 미래. 미국하고 가까워져 있을 때 불편한 점도 엽전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아무리 친해도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불편한 점만 보지 말고 더 큰 걸 봐야 돼. 그걸로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니까. 어디에 서야 안전하겠는가? 어디에 서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 중간에 그럼 어정쩡쩡하게 이쪽도 좀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편리하죠. 그렇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그건 양쪽으로부터 바로 발로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평상시 평화로울 때 내가 힘을 꽉 가지고 능력이 있을 때는 이쪽도 친하고 인가요?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예, 중국의 항구15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보면 그 배치돼 있는 거 철수해라 철수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예, 어떤 언지를 주고 어떻게 서로 대화가 됐길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항구15는 그 관영입니다. 그거는 중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해도 돼요. 그 신문은 언론은. 근데 거기에서 지금 배치를 현재 배치돼 있는 것도 뜯어내야 된다는 의미로 많이 말을 하거든. 아니 그렇게 지금 당장 무슨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중국 정부는 압박을 하느냐 이거죠. 걔네들도 작전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서 이 삼불 안 한다 해놓고는 또 해버릴까 싶으니까 왜 북한에서 이번에 미사일 쐈잖아요. ICBM 이러면 이제 자극받아 가지고 또 포대를 2개 포대 3개 포대 4개 포대 갖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쐐기 박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또 이 점점 이러다 보면 한미일 정말 군사동맹 할지도 모르겠다. 또 저러다 보면은 MD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우려가 돼가지고 자꾸 압박을 할까요?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무튼 숨도 못 쉬게 압박을 해요. 숨도 못 쉬게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포를 놓고 있지요. 지금 유커들 가지만 유커들이 싫어할지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또 막아버리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또 언제든지 제재 압박 도로할 것이다 하고. 거기다가 지금 롯데 그쪽에는 계속 제재를 가합니다. 왜? 롯데에서 땅 빌려줬다고. 땅 교환했다고. 저 성주 지금 현재 사드 배치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롯데 골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데는 이제 밉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 핵에 그렇게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방어를 해주고 또 중국 기업들이 전부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입 하나 못 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뭐 제재를 하니 마니 하고 중국 정부를 짜 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 정부에서는 입도 빵긋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고. 그런데 중국 보세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핵이 없는데 사드를 배치했겠습니까? 핵이 없으면 사드 배치할 일도 없어요. 그럼 사드 배치를 하게 한 쪽이 누굽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중국이에요. 북한 핵이 뭔지 방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역을 방어하려면 3개 포대에서 4개 포대가 돼야 된다. 이건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3, 4개 포대가 우리나라에 배치돼야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 서울 같은 데 수도권이라든지 또 그 근방에도 군사시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보호하려면은 3, 4개 포대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알겠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 앞으로 이 아카데미아 3개 4개 포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우리가 안 할 테니까 걱정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교적으로 장관이 약속한다. 정부에서 약속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놓으면 또 저쪽에서 왜 약속 안 지키냐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외교상으로 그래 하면 안 된다 봐야 되고 또 카드란 것은 항상 뒤에 남겨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3개 4대 포대가 필요하다 해도요. 우리가 6개 7개 포대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상하다 보면은 그래 알아서 우리가 3개 포대만 배치할게 양보하고 이렇게 협상하는 거지요. 물건을 사고 팔아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흥정할 때 그랬어요. 10,000원 받으려 하면은 12,000원 불러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깎으니까. 그럼 못 이긴 척 못 이긴 척하고 겨우겨우 깎아줘 가지고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시간 낭비죠. 그래서 지금 정찰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외교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미리 내가 앞장서서 알아서 앞으로 이제 추가 배치 안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안 되고 언질 줘도 안 되죠. 강장관은 그렇게 한 것뿐이지 뭐 다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안 맞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 그렇게 하되면은 MD 이거는 이제 일본 같은 데가 미국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 미사일 방어 체계돼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이걸 하는 건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죠. 그거는 단일 어떤 국지적인 게 아니고 전방위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제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해 보겠다 하면은 MD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또 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보.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미사일이라든가 그 움직임을 낱낱이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 훈련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뭐 저 공중에 정찰위성 뜨고 정찰기 날라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레이더 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D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현 정부가 3D 이제 안 들어가. 정말 눈으로 그러니까 모든 샅샅이 현실의 정보를 잘 이렇게 규합해 가지고 거기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옳은 판단을 해 가지고 작전에 반영하고 이럴 때만이 그 수백만 군대가 힘을 쓰는 것이지 총포 화약으로만 가지고 이 군대가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현대전에서는. 그리고 북한을 보십시오. 요즘 킬체인을 많이 하잖아요. 킬체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여기서 먼저 타격하겠다. 이것이 킬체인이거든. 그것은 미사일로 하든지 전투기가 가서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눈이 하는 겁니다. 눈. 정보력이. 그러면은 저 공중에서는 정찰위성이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사는 이동 발사대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감시 안 하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시간 감시를 하려면 정찰위성이 대형 이런 것도 12개 이상이 공중에서 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찰위성이 지구를 도는 그 횟수가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나가면서 그 지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지나가야 되거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정찰위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소형 정찰위성을 띄우는 것. 소형이란 것은 뭐 길이가 10cm, 20cm 미만을 소형이라 합니다. 이런 것을 다중으로 촘촘히 많이 띄워 가지고 실시간 감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안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부분 정찰 이런 거 이제 정찰기가 또 날라서 하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보고. 그럼 그렇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눈의 정밀도가 중요하죠. 그 카메라가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모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거단 말이에요. 그냥 카메라가 무조건 카메라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천후로 해야 되거든. 거기다가 그 밝은 정밀도가 점 하나가 10cm짜리냐 점 하나가 1m짜리냐 이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정밀해야 돼. 그럼 그 정밀한 것을 정보를 수집했단 말이에요.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그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것도 오래 노하우가 쌓이고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휴민트 사람이 직접 이 정보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측근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 이게 이제 휴민트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정확한 정보는 거기서 나온다 그래요. 정확한 정보는 이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눈이라 할 수 강화시킨다는 것인지 아직은 그 모르죠. 그런데 만약이죠. 만약인데 이 기무사나 이런 국방부 직속 기관을 그냥 해체해 가지고 전투부대 만들어 버리고 그걸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이 그야말로 눈이 없는 군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없는 군. 기무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군사 보안, 이 보안을 지키고 방위 산업 보안하고 방위 산업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어떤 무기를 만들고 뭐하고 이런 것이 새나가면 안 돼도 비밀이 적한테 새나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방첩 수사, 그러니까는 첩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군에 관한. 그리고 대간첩 업무, 간첩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이라고 간첩 침투 안 하겠습니까? 또 군하고 연관된 그런 기관에 간첩 침투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대테러 업무, 테러를 미리 감지하고 막아야 될 그런 업무, 이런 게 이제 기무사에서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무력화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기무사가 활동하는 과정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럼 그런 거 이제 고쳐가면서 해야죠. 고쳐가면서 하지, 뭐 조금 뭐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두를 부셔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비유하자면 뭐가 됩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국정원이나 기무사를 강화해야 될 시점입니까? 아니면은 약화해야 될 시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약했어요. 사실 그동안에 강했던 게 아니라 약했다고 봐집니다. 물론 활동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게 활동하는 것 하면 그것도 잘하는 거라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없어지면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이 전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군대가 있어도 정말 눈으로, 그러니까 모든 샅샅이 현실의 정보를 잘 이렇게 규합해 가지고 거기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옳은 판단을 해 가지고 작전에 반영하고 이럴 때만이 그 수백만 군대가 힘을 쓰는 것이지, 총포 화약으로만 가지고 이 군대가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현대전에서는. 그리고 북한을 보십시오. 요즘 킬체인을 하니 많이 하잖아요. 킬체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여기서 먼저 타격하겠다, 이것이 킬체인이거든. 그것은 미사일로 하든지 전투기가 가서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눈이 하는 겁니다.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외교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미리 내가 앞장서서 알아서 앞으로 이제 추가 배치 안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안 되고 언질 줘도 안 되죠. 강장관은 그렇게 한 것뿐이지 뭐 다른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안 맞다니까요. 안 된다 그 말이. 그렇게 하되면은 MD 이거는 이제 일본 같은 데가 미국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 미사일 방어 체계돼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이걸 하는 건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죠. 그거는 단일 어떤 국지적인 게 아니고 전방위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제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해 보겠다 하면은 MD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또 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보.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미사일이라든가 그 움직임을 낱낱이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에 이 훈련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뭐 저 공중에 정찰위성 뜨고 정찰기 날라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레이더 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D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현 정부가 3D 이제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만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상의 미래의 적, 어떤 적은 중국도 내부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나간다면은 MD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거예요. 중국하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들어가 놓음으로써 중국하고 우리가 충돌을 안 하게 됩니다.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니까요. 강해야 전쟁은 예방되고 평화가 보장됩니다. 약하면 바로 그 자리에는 전쟁이 따르고 구속이 따라요. 그럼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하고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같이 MD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또 미국이란 나라가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고, 또 더구나 그런 경우는 우리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아드람 방어망도 있을 수 있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공격 무기라든가 방어 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이것도 일본하고 안 한다 이제 했는데 이것을 아마 중국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인데 왜 중국에서는 날마다 3부를 실천해라 하냐 이거죠.